나 재밌는 차야. 저 인테리어도 뭐 저희가 여러 번 둘러보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직접 또 타니까 느낌들이 또 좀 다르긴 하네요. 일단 이렇게 수평 라인하고 맞아요. 이게 수직 라인이 굉장히 선명하게 산뜻하게 그려져 있는데 네. 근데 변화를 많이 줬어. 이쪽에는 이쪽을 키워가지고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고 여기는 여기가 또 튀어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 쪽은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네. 딱 그냥 T자 형태인데 거기서 변형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약간 저는 여기가 너무 올라와 있어서 네. 동반자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넘어오지 마, 건들지 마, 그래요? 약간 이런 네. 걸 말하는 것 같아서. 대체로 좀 이제 그 운전자의 콕핏을 그렇죠. 제 한정해주는 그런 네. 디자인들을 많이 쓰는데 이 차도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차의 성격도 말해주는 것 같고요. 실내 그렇죠. 디자인으로. 그리고 지금 빨간색 액센트들이 많이 들어가 아, 이거 있는데 정말 예뻐요. 네, 그러네요. 이거는 꼭 뭔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능이. 있을 것 같은 비밀의 버튼 같은 느낌인데 느낌. 근데 이게 사실은 버튼은 아니고 장식이라는 아무것도 거. 아닙니다. 네. 이 빨간색 라인들이나 이 버튼 배열이나 굉장히 짱짱해 보여요. 네, 맞아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근데 확실히 디자인 진짜 잘하는데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 두 개를 연결하고 두 개를 연결했는데 연장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돼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요. 네, 디자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본 현대자동차 실내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이런 질감들도 그죠? 네. 이게 그냥 플라스틱 좀 딱딱하긴 하거든요. 네, 만져보면 질감은 그다지 좋진 않은데 여긴 또 그렇고 네. 여기는 시각적으로는 하여튼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맞아요. 여기까지는 좋고 네. 여기는 조금 싼 티가 나고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30 1세대 나왔을 때 그때는 여기 그 질감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네. 그래서 우와 이 차 이런 차급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고급스러운 질감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지금은 좀 더 많이 다운된 느낌들이 좀 있죠. 그래도 디자인 자체가 워낙 깔끔하니까 맞아요. 진짜 완전히 좋은 소재는 아니지만 네. 진짜 센스 있게 잘 쓴 것 같아요. 지금 계기판도 안쪽에 보면 약간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숫자가 있는 바탕에 그러네요. 네네.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저게 조금 더 눈에 잘 띄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 체크 무늬가 아주 밝은 데서가 아니면 잘 안 보이거든요. 네네. 보기 조금 아쉬워요. 기왕 넣어놓은 거 조금 더 눈에 잘 띌 수 있게끔 우선 방법을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글씨나 저기 조명 들어있는 느낌들은 진짜 좋네요. 네. 굉장히 섬세하게 다듬어 놓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저기 지금 운전석 저 도어 트림이랑 여기랑 또 색깔이 달라요. 여기랑 여기는 통일 아이보리 색깔 통일돼 있고 색깔을 요렇게 잘라서 투톤으로 했네요. 그죠? 네. 이쪽이랑 그레이 그쪽이랑. 투톤인데 네. 저는 그렇군요. 계기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네네.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 바늘이 지금 이제 시동에 걸려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0하고 0이 일자로 이렇게 딱 서잖아요. 네. 요 느낌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딱 0일 때 수직으로 서 있고 이게 끝까지 돌아가면 딱 90도가 되는 270도로 돌아가는 거죠. 네네. 둘 다 이렇게 딱 돼 있죠. 요게 좀 나름 좀 스포티한 포맷이에요. 계기판에서. 그래요. 이제 페라리가 계기판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빨간색 밑에는 또 다른 색깔. 이 색깔까지 다르게 해놓으면 90도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나름 90도에 맞춰서 네. 그죠? 수직 수평에 맞춰서 글씨를 숫자 배열을 하긴 했는데 그거를 조금 소극적으로 기왕이면 색깔까지 좀 바꿔줬으면 그러면 아마 또 페라리 닮았다고 마음대로 욕하겠지만 어차피 세운 거 그지 기왕이면 좀 색깔을 다르게 넣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쪽은 좀 그레이고 이쪽은 또 밝은 색이라든가 아니 밝은 그레이랑 블랙이라든가 그런 정도로만 해줘도 확실히 더 스포티한 감각이 살 텐데 거기까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계기판 구성은 현대차가 진짜 잘해요. 특히나 이 메뉴들 보면 이
이 속에 있는 다양한 메뉴들 쓰기도 진짜 편하고 정말 알차네요. 네, 네. 쓰기도 정말 편하고 그리고 그 조작법이 굉장히 직관적이어 가지고 정말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설정에도 보면 정말 별별 것들이 설정들이 다 있어요. 정리왕.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높이, 회전, 밝기, 정보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있는데 운전자 보조 여기서 고속도로 안전구간 자동 감속 요거 이제 과속 카메라가 나오면 자동으로 줄여주라는 건데 요거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리고 도어도 자동 잠금을 언제 잠궈 줄 거냐 풀리는 건 언제 풀어줄 거냐 키를 2번 누르면 뭘 할 거냐 뭐 그런 여기서 것들, 선택을 하네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설정할 수 있어요. 라이트도 원터치 방향 지시 등도 한 번 터치를 했을 때 3번 할 건지 5번 할 건지 7번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헤드램프 에스코트도 있고 사운드 편의 비스포크네요, 완전. 웰컴 미러가 켜져 있으면 운전자가 가까이 오면 사이드 미러가 펴지는 거죠. 무슨 충전 시스템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왜 있을까? 굳이 그냥 올려만 놓고 충전 안 하고 싶은. 전기를 어차피 쓰니까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구나. 여기를 그냥 충전 시스템? 근데 어차피 예를 들어서 충전 안 하더라도 다른 물건 놓기 위해서 충전 안 하면 되잖아. 아예 전기를 끊어놓는 거 아니에요? 뜨거워. 충전을 좀 하니까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게 바닥 만지고 굉장히 뜨끈뜨끈해지네요. 지금 충전을 조금 했는데 금방 많이 뜨거워지고 여기 초콜릿 이런 거 올려놓으면 안 되겠어요, 같이. 근데 이제 그렇죠. 충전할 때는 네. 그렇죠. 이걸 핸드폰 얹어놔 버리면 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 위에는 또 다른 물건을 올려놓으면 핸드폰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또 좀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분리해버리면 또 공간 활용도가 또 떨어지고 그쵸.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번에 이걸 커버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를 나눠서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게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그게 또 불편하고 그쵸. 진짜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스티어링 휠 촉감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시각적으로는 이게 어떠세요? 이것도 지금 스포츠 코어 트림에만 이 반펀칭이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일반 스포츠 트림은 요거 아니고 요 약간 반펀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져보면 괜찮네. 만지니까 또 괜찮네. 어디가 약간 좀 이게 가죽이 떠 있어서 살짝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괜찮고 특히 여기 빨간색 포인트가 되면 네. 요것도 나름 포인트인 게 보통 그 스포츠카들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요 빨간색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빨간색을 두는 그 포르쉐도 그렇고 일부 네. 스티어링 휠이 옵션이에요. 그것도 방향을 예, 보여주나 봐요? 중앙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다 빨간색을 표시해 주는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 괜찮다. 그거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살짝 포인트를 그런 느낌. 줬네요. 네. 그리고 이 기능들은 뭐 누누이 현대차의 스티어링 휠의 이 기능들은 정말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쪽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거. 지금 보니까 이 차를 받자마자 좀 황당했던 게 좀 제모를 해야 돼요. 제가 여름이 됐으니까 이제 여름 안에 다가오니까 이렇게 안쪽 그 스티치에 실밥이 좀 이렇게 삐져 나와 있어요. 이게 저 지금까지 차 타면서 이런 거는 진짜 거의 처음 보는, 새 차에서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밥 자체의 그 분량이에요. 실의 분량이죠. 실의 분량. 그러니까 이런 한 실을 부분만 쓰면 그런 것도 아니고 맞아, 다 이 그래요. 실을 쓰면 안 전체적으로. 되는데 이게 실 분량을 쓴 거예요. 이거는 개선해야 돼요. 이거 나쁜 분량이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건 꼭 한 10년 탄 차 같잖아요. 그죠? 10년 탄 차들이 가끔 보면 실밥이 네. 이렇게 삐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불량이라는 생각이 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내려가는 거. 와 내려가는 거구나. 보통은 이게 이렇게 세워지는데 얘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방식이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정보들도 깔끔하게 네. 잘 들어와 있고 보통 이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화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흑 컬러가 아닌 흑백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얘는 이 방식이긴 하지만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기능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참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굉장히 딱 만짐직하게 이 드라이브 만들어놨어요. 모드 버튼은 진짜 잘 해놨네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기 많이 와 있었는데 네. 내려오면 좀 불편하거든요.
안 보고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운전하다가. 약간 이렇게 또 튀어나오게 만들어놨잖아요. 볼록하게 맞아요.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다른 버튼들이랑 네. 분리가 되죠. 기왕이면 여기 와 있는 게 사실 포르쉐 이런 것처럼 제일 직관적이긴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낫더라. 네네. 이거가 여기에 있어도 괜찮은데 아우디 폭스바겐은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데 왜냐하면 처음 조작을 출발할 때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고 기어를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손이동 거리가 짧긴 하잖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보통은 그거보다는 주행 중에 가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손이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 게 고개 시선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하긴 하죠. 통풍 시트 마련되어 있고 열선 핸들 마련되어 있고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이 차는 수동 핸드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 오토홀드가 없으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완전히 숫자가 떨어졌을 때 정지했을 때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오토홀드가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정차하면 이 차가 딱 정차해 있을 때까지 작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3초 지나고 나면 해지하지만 그대로 잡혀 있는데 이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완전 저속으로 내려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해제가 되겠죠. 운전석은 자동으로 네. 조절. 네. 운전석 슬라이드는 전동인데 네네. 등받이는 또 수동이에요. 아, 등받이랑 안 해봤구나. 등받이는 수동. 이거 옵션이 있나? 시트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수동입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딩이 수동이고 앞뒤 다 얘도 수동. 수동이고. 네. 시트는 네. 이게 지금 약간 버켓 타입인데 네. 시트도 되게 예쁘게 잘 해놓은 여기 맞아요. 저 여기 라인 들어간 게 너무 예쁜 것 라인도 같아요. 진짜 예쁘고. 웬일로 우리가 좀 의견들이 통일이 되지? 실내 디자인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실내는 네. 진짜 예쁘게 잘 해놨어요. 저 가면은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고 메뉴들은 이쪽에 나와 있어가지고 큰 메뉴들은 나와 있고 또 작은 것들은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급속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 따로 있네요. 네. 커버로 닫혀 있네요, 이거는. 네. 그러네. 잘 해놨다. 음. 앞에서 USB 단자가 2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군요. 센터 콘솔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네, 그렇게 크진 않고 그냥 깊이는 좀 무난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어. 좋아요. 저 체크 무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서킷 네. 뭔가 바닥에 그려져 있거나 혹은 깃발에 그려져 있거나 뭐 그런 맞아요. 체크? 송 기자가 이제 그 서킷 라이선스를 딸 때가 되면 그때 가면 저거 배워야 되는데 저기 체커기라고 깃발에 체크가 네, 체크 네. 무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흔들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바퀴 돌고 들어올 때 그걸 흔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경기가 끝났습니다를 알려주는 게 체커기인데 그래서 그 체커기를 누가 가장 먼저 받느냐,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은 사람을 우승자라고 잡는 거죠. 그래서 나름 체커 저런 무늬는 좀 약간 레이싱의 이미지를 좀 맞아요. 강조를 하는 이미지죠. 약간 체크도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놔가지고 약간 속도감을 좀 보여주는 달라요? 것 같기도 해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뒷좌석은 참 여기서 봐도 뒷좌석 예쁘네요. 맞아. 헤드레스트가 작긴 하지만 굉장히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천장 높이가 네. 좀 많이 낮아져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문이 있잖아 저쪽에 적어도. 그쵸. 그러니까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진 않죠. 그리고 텔레스코픽하고 이 틸팅은 수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조절이 되는데 이 길이가 굉장히 좀 이게 빠져나오는 길이가 굉장히 네. 길어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는 돼야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운전 자세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1.4 기본형은 틸팅만 되고 1.4 고급형부터 이게 텔레스코픽까지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프트 패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디자인 잘 해놨어요. 아주 깔끔하게 조작감도 괜찮고 네, 손에 딱 끝을 이렇게 살짝 휘어놔 가지고 손에 딱 걸리는 부분도 그러네요. 딱 걸리는 부분들도 좋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도 잘 돼 있고 이것도 참 격세지감입니다. 현대가 이제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 옛날엔 이거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욕 막 했거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막 욕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요. 그게 없네요. 공조장치 화면이 그렇죠. 언제나 네네. 볼 수 있죠. 확인할 수 있는. 온도 조절하면 위에 뜨긴 뜨는데 네, 꺼지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클라이밋 화면으로 들어가서 조작을 하거나 네. 이거 넣을 수 있고 여기도 트레이처럼 쓸 수 있습니다. 손잡이 안쪽에 트레이처럼 구멍이 안 뚫려 있어서 네. 나름 막혀 유용한 있어요. 것 같아. 이게 넣어보면 핸드폰 이렇게도 들어가. 굉장히 커요 이게. 이쪽 손잡이에 있는 트레이치고는 진짜 큰 것 같아요. 거기는 더 클 거거든요. 문이 봐봐. 기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큰 거기가 차이는 긴 없어요. 것 같아. 네, 맞아요. 문이 긴데 여기까지 똑같고 문에서 이렇게 잘라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똑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알았어, 줄 테니까. 자, 갑시다 이제. 남의 떡 주세요. 이야. 미안하네요. 제가 피백들을 경험해봐가지고 자꾸 감탄이 분명 감탄이 나와야 했던 순간인데 잘 안 나오네. 이 정도는 익숙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네. 좋아요. 굉장히 씩씩하게 잘 달려가네요. 네. 그러면 스포츠 모드를 선사해드리죠. 와우. 나름 재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차가 뭔가 넘실넘실거리면서 네. 계속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약간 통통 튄다라고 흔히 표현하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지금 약간 통통 튀는 이런 거요? 네.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여기에 리듬에 몸을 맡기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체가 단단하게 세팅된 차들은 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휠베이스가 많이 길어지면 네네. 그러면 이 정도 단단하게 해도 좀 이 느낌이 덜한데 얘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니니까 네네. 이런 차들은 저는 스토닉 같은 차는 완전히 맞아요. 특정 구간에서 막 심하게 바운싱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 차는 휠베이스도 더 짧은 데다가 차가 또 나름 단단하기도 워낙 그 키가 큰 차를 단단하게 세팅하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차는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워낙 단단하게 세팅하는 성격이니까 네. 노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운싱이 많이 생기죠. 농구공 드리블하는 느낌이에요. 네. 되게 단단한데 조금 묵직한 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바운싱하는 느낌. 야, 그것도 괜찮은 비유다. 농구공 그렇죠? 이게 탁구공이 그런 느낌 탕탕 말고. 튀는 느낌하고 네. 농구공이 빵빵 튀는 느낌하고 다르니까. 야, 그것도 좋은 비유네. 그렇죠. 맞아. 오늘 한건 했네요. 네. 맞아요. 한 건 했어. 이 차가 그 노면에 충격이 들어올 때 그 네. 충격이 뾰족하게 들어오지 않고 맞아요. 좀 묵직하게 들어가요. 강한데도 거기 커버를 씌워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 세팅이 정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네. 농구공 예. 근데 이게 그래도 터널 안이랑 밖이랑 소리가 좀 다르네.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아이고 침 튀겨. 아이고 이걸로 서킷 가면 좋겠어요. 딱 맞아요. 피백디로는 가고 싶지만 그 좀 나중에 네. 가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로 서킷 가면 진짜 좋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송은 기자가 이 차 정도 타면 물론 이것도 송은 기자가 다 못 써요. 맞아요. 네, 1.4 가지고 가도 재밌을 것 다 같아요. 못 쓰긴 하는데 그래도 또 직선에서는 또 쏴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할수 그 있죠. 속도 컨트롤만 하면 네. 이 차 가지고 서킷 가면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죠. 작은 차체가 주는 그런 네.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 그럼요. 자체가 네. 부담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만큼 그 주행 감각도 경쾌해가지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딱 생각하는 그만큼 움직여주는 느낌들이 되게 좋죠. 그래서 이제 벨로시티에 좀 빠져 들어가고 있나? 지금 이 약간 엔진 사운드가 네. 다이나믹이네. 익스트림으로 바꾸면 네. 그릉 하는 소리가 좀 더 강해지고. 이게 지금 익스트림이죠. 이게 나요? 아까 그게 나요? 이게 난 거 아니야? 이게 낫다고 하지 않았나 아까? 아니 근데 방금 다이나믹 좋긴 하네요. 네.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3단까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지. 저 입술 좀 말랐어요 지금. 와. 완전히 수동 모드로 바꾼 게 아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뒤로 가버리는데 기어를 한 단만 내려도 주행하고 있는 단에서 한 단만 내려도 힘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두 개, 세 개 내리면 진짜 막 툭 튀어나가는 느낌 제대로 잡을 수가.
시끄럽네요. 와, 계속 커요 소리가. 이게 더 낫네. 아니 그렇네요. 네, 다이나믹 낫다. 다이나믹이 네. 낫네. 좀 더 매끄럽게 회전하는 네. 고회전 느낌이 좀 낫네. 이거는 그냥 좀 시끄럽기만 네, 시끄럽고. 약간 힘겹게 들리는 소리가 나요. 진짜. 아,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와. 이게 사실 이 소리가 정말 제대로만 만들면 주변에 민폐를 안 끼치고 나만 즐길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럼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막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는 약간의 민폐가 되는데 이 소리가 제대로 엔진 사운드를 살려주면 그러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너무 좀 가상 사운드 느낌이 좀 나고 네. 현대차에서 이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색까지 네. 조절하는 이 정도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실제 소리에 가깝게 튜닝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페라리랑 포르쉐랑 에스턴 마틴이랑 네. 이 람보르기니랑 그런 엔진 그런 사운드를 따와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만드세요. 네. 네, 관계자분들 말씀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서 만들긴 했을 거예요. 네. 만들긴 했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네, 실제로 그 사운드 엔지니어들을 데려다가 그 제대로 하면 이거 들으면서 운전하면 되겠네요. 가상 사운드. Los geht's! 와, 대박. 제가 그 고음의 배기 사운드를 아직 제대로 못 겪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배기 사운드가. 어떤 차든. 회전이 올라가면 네. 음이 더 그 고음으로 바뀌거든요. 네. 회전수가 높아지면 그래서 회전수 일반 자동차들 중에서 회전수를 제일 높게 쓰는 게 지금 F1 경주차 같은 경우에 뭐 만 몇천 거의 2만 RPM까지 막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엥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 보통 양산차들 중에서는 지금까지는 9000 RPM 쓰는 게 그 페라리 458 9000 RPM 쓰던 게 최고였었거든요. 그래서 페라리 그런 차들은 5000, 6000, 7000, 8000 넘어가면 고음이 엄청나게 완전 소프라노. 네, 소프라노 소리가 나죠. 그런 반면에 이제 AMG 이런 차들은 둥둥둥둥 하는 브랑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자, 아쉽네요. 오늘 그렇군요. 저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벨로스터는 좀 그 달리는 것과 관련된 재밌는 기능들도 좀 많이 있어요.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 이미 사용했던 것들인데 네. 현대에도 적용해 놓은 게 대표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일반 모드일 때는 그냥 그 속도하고 차선 관계된 정보들 네.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 계기판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회전계가 나오고 가운데 디지털로 속도가 나와 있어서 그리고 지금 몇 단인지 단수도 잘 표시가 잘 되고 그래서 저거 보면서 주행하기가 정말 좋죠. 그래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저게 들어와 있는 건 사실 진짜 좋은 거죠. 지난번에 K9 타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 기어 단수 표시 안 해준다고 제가 네네. 부시렁거렸는데 그 여기도 있군요. 차는 성격이 그러니까 굳이 표현 안 해주지만 벨로시티에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어 단수뿐만 아니라 회전계하고 속도까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건 굉장히 좋죠. 와, 이런 거 현대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는 거는 정말 박수 쳐줄 만큼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 스마트 모드에서도 수동 모드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요? 타코미터가 나오네요. 그렇구나. 잘 해놨네. 나보다는 똑똑한데? 잘 해놨군요. 변속은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수동 모드에서도 기어를 내려보면 지금 회전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뎌요. 바늘은 비교적 빨리 올라가긴 하는데 가다가 거기 4단에서 3단으로 내리면 이런 느낌이 들죠. 빵 해야 되는데 네네.
바늘은 어차피 디지털이기 때문에 바늘은 빨리 올려줄 수 있는데 회전 자체가 기어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왕 올라가줘야 되는데 DCT가 뭐 이래. 이게 지금 업시프트는 매끄러운지 모르겠지만 다운시프트에서는 좀 더뎌요. 이 사실 다운시프트를 훨씬 더 매끄럽게 해주는 게 그게 주행하는 데서 주행 질감이나 또 실제로 서킷을 달리는 네. 재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회전을 내릴 때 기어를 내렸을 때 회전을 방 올려주는 게 그게 지금 반응이 조금 더디다는 점. 네, 이게 DCT인데도 그 기어를 내릴 때 변速 높여주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스포츠 모드이고 수동 모드이고 그렇다면 더 좀 정교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소나타 2.0 터보에 있었던 자동 8단 변속기의 스포츠 모드에서의 수동 변속보다 지금 이 DCT가 오히려 반응이 더 더뎌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지. DCT가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보다 이게 반응이 훨씬 더 좋게 만들기가 쉬운데, 그리고 고성능 차들에 있는 DCT는 대부분 내가 좋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의외로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드러나네요. 의외로 좀 우리 생각보다 큰 거 아니에요? 좀 크죠? 네. 생각보다 좀 크네요. 의외네. 휠베이스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긴 있거든요. 네. 있긴 한데 왜 이거 좀 약간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 느낌 네. 들죠? 네. 빨리 못 따라오네요. 네, 그런 느낌이 방향을. 좀 있어요. 이건 좀 의외인데 설정이 아주 심각하게 허둥대는 수준은 아닌데 이렇게 반복될수록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은데 반복될수록 자꾸 벌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조금 스티어링 설정이 고속에서도 약간 유격이 살짝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극차선 변경을 시도해 보면 조금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벨로스터랑 i30까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엘카가 적용이 됐죠. 네. 드라이브 와이즈가 적용이 돼 있어서 물론 옵션이긴 합니다만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차도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셋을 누르고 속도를 100km로 세팅을 하면 그러면 지금 엘카까지 좀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가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시승했던 차들 중에 보면, 이것도 지금 그 과속 카메라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속 카메라가 뜨게 되면 자동으로 그 자동으로 속도에 속도를 줄여주는 그 기능이 있는 거죠. 이게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긴 한데, 네. 저번에 우리가 그 K9에서 봤던 그 NSCC 그 급은 아니에요. 그냥 SCC급이고 네. 그냥 기존에 있던 드라이브 와이저 수준이라서 지금 차선도 보면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이쪽으로 지금 조금 붙었다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지난번 K9 때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기존의 엘카는 이 도로의 폭을 조금 더 넓게 설정해서 그 안에서 주행을 할 수 있었다면 그 LFA라고 하는 그 기능은 거의 차폭만큼만 도로에서 설정을 해서 그 라인을 따라서 정확하게 잘 유지를 했었는데, 이 차는 지난번에 탔던 K9에 비하면 확실히 네.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똑똑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진짜 우리 감지덕지라고 했는데 그새 그 한 단계 더 한 스텝 더 올라간 그쵸. 기술을 경험해 봐 버려 가지고 이런 게 눈에 보인다니까 이제. 지금 시속 거의 한 10km 이하로 떨어지니까 풀려버려요. 크루즈 컨트롤이 네. 해제가 되네요. 고정을 못 하나요? 뭐. 근데 언제든지,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져도 네. 할 수 있게, 유지될 수 있게 설정은 못 하는 거, 그냥 자기가 네. 자동적으로 네,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오토홀드가 있으면 네네. 오토홀드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네, 거죠. 차가 정차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속도가 떨어졌을 경우에 컴퓨터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아예 없으니까. 그러다 기대가. 보니까 아예 그냥 속도가 10km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그 기능을 해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오토홀드가 추가가 돼서 그거랑 연동을 시키게 되면 네. 그러면 속도가 10km 이하로 떨어져 차가 완전히 정차하더라도 잡아주는 것까지 그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물리적인 이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죠, 그 기능이. 여기에는 JBL 오디오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스피커가 8개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도 블루투스보다 그 케이블로 연결한 게 음질이 조금 더 나아요. 이제는 그냥 케이블로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시스템들 중에서는 블루투스 시스템인데도 그 손실된 부분을 잡아주는 디지털로 재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음질을 살려주는 기능이 있으면 확실히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지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from honey. 어때요?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타격을 네. 대충 하는 느낌이에요. 아, 저. 그래요? 네. JBL은 아직까지 우리가 카오디오에서 JBL이 아주 만족스러웠던 적은 사실 아직 한 번도 없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뭐 무난하게 듣기에는 그나마 좀 완전 뭐 노말보다는 좋긴 한데 맞아요. 또 다른 음악엔 또 어울릴 수도 있어요. 불장난도 한 번만.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 내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확실히 JBL은 조금 손 보면 좀 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좀 네.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저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 꽤 이 변화가 크네요. 그러게요. JBL은 진짜.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고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음 막 완전히 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체로 저음을 더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의외로 취향이 정말 다양해가지고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보니까 고급 음향 효과가 없어. 보통은 디지털 사운드 저 돌비 네. 저 로직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긴 지금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JBL은 충분히 좋은 것으로. 네, 이 차급을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냥 욕심을 내자면 음. 좀 더 선명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선명하면.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정말 몇 번 만에 드디어 시승을 하게 된 네. 벨로스터 1.6 터보 스포츠 코어 트림 시승을 했는데요. 자, 송은 기자가 먼저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아까 한 건 했던 그 멘트. 벨로스터는 농구공이다. 근데 굉장히 경쾌하고 그렇지만 또 자세를 그렇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너무 가볍지 않고 야, 그런 매력이 있는 차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 됐습니다. 느낌 괜찮다. 사실 그냥 외관만 봤을 때는 그냥 까불까불거리기만 할 것 같은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근데 또 만나보니까 좀 약간 럭비공일 줄 알았는데. 네. 또 새로운 매력을 또 타 보니까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마룻바닥 코트에서 네네. 농구공 땅 튀겼을 때 그 쩌렁하는 울림이랑 맞아요, 반동이랑 맞아요. 그런 느낌이랑 네. 맞아, 느낌이 좀 닮은 느낌이 나네. 야, 예리했어.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이런 핫해치를 정말 제대로 잘 만든 핫해치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는데 i30가 핫해치는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잘 만든 해치백을 선을 보였었고 이제 1.6 터보 엔진을 얹은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나름 좀 핫해치에 근접하는 그런 괜찮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N도 사실 기대가 되는데 네. 근데 N은 아무래도 일상적인 용도로 쓰기엔 좀 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기본 핫해치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1.6 터보가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힘도 넉넉하고 그리고 특히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계기판이나 기능들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데다가
또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적용되니까 네.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의외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변속기 DCT인데도 불구하고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방 올려서 맞춰주는 그 실력이 조금 굼뜬 느낌 좀 있고. 이 차라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 네, 이 차에서는 이건 충분히 더 스포티하게 띄워줘야 되는데 그 로직 자체가 개발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그 고속에서 이렇게 급차선 변경했을 때 사실 산길에서도 스티어링 감각이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급차선 변경에서만 그 시간이 반복할수록 자꾸 이렇게 갭이 벌어진다는 거는 지쳐버리는 듯한 네, 느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네. 유격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의외로 고속에서 이렇게 스티어링 스포츠 모드에서도 네. 유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면서 자꾸 벌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모델들 중 일부 모델들은 그거 정말 잘 조여놓은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K9 그런 K9도 거 그렇고 그 모델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심지어는 뭐 산타페 이런 차들도 SUV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지치지 않는. 네, 맞아요. 잘 돼 있었는데 이 차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이거 그냥 제 유추인데 아마 이전 세대 벨로스터에서 이 그 스티어링 쪽 시스템을 그냥 가져와서 약간만 손봐서 그래서 내놓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을 못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뭐 아주 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급차 그 약간 중고속에서 그렇게 급차선 변경하는 네. 거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분명히 차들마다 거기에서 실력 차이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 자 급을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좀 타이트하게 조여주면 훨씬 더 네. 역동적인 뒷받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의외 약간 의외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한두 개 있었고, 그 외에는 사실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자가용으로 이거 타고 다니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시죠. 네, 저희는 다음에 또 개성 넘치는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모터리언입니다. 조금 바꿔봤어요. 바꿨더니 좀 헤매기도 하고 아직 익숙치가 않은 네네네. 입에 네. 바로 붙었네요. 이미. 이미 많은 1년 분들이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터리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밌는 차야.